지금 그러면 제일 번성하고 있는 암호는 어떤 거예요? 우리가 RSA 암호라는 게 있습니다. RSA? 네, 가장 널리 쓰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본톡할 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럼 RSA 암호도 지금 해독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해독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양자 컴퓨터라는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미국 같은 경우에 2019년에 일반 슈퍼컴퓨터로 한 1만 년 걸릴 일을 양자 컴퓨터로 100초 만에 풀어냈다. 뭐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지금 뭐 군사, 외교, 뭐 인터넷 뱅킹 이런 데 널리 사용되는 RSA까지도 해독해 보겠다. 이런 어떤 경쟁들을 뭐 미국, 중국 이런 나라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양자 컴퓨터가 그거 아직 나오려면 좀 지금 막 쓰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데 요새 각국 정보기관들이 하고 있는 것이 Store and Decrypt Later라고 하는 이런 어떤 프로젝트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토어는 저장하는 겁니다. 네. Decrypt Later는 후에 해독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 오가는 모든 정보를 일단 다 저장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양자 컴퓨터 나오면 그때 가서 풀어본다. 그거 마치 그냥 해동 생각 안 하고 일단 냉동 인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뭐 그런 거죠. 네, 나중에 해동되면 살릴 수 있겠지 하고서. 그러다 보니까 요새 이제 미국이나 중국에서는 또 거꾸로 그럼 양자 컴퓨터로도 안 깨지는 암호를 또 만들어야지 RSA 암호보다 더 강한 걸 만들어야지 또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작업에 착수했고요. 우리나라 정부도 지금 로드맵을 가지고 그 전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암호의 아주 굉장히 초기적인 암호부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암호, 그다음에 이제 양자 컴퓨터에 대비한 암호 이런 것까지 쭉 한번 훑어보고 이게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예측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재밌네. 아니 근데 RSA라는 단어도 솔직히 처음 들어봤거든요. RSA. 비밀번호가 아닌 다른 영역에서 우리가 암호를 쓰는 데가 있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인터넷 뱅킹 하시면 뭐 계좌 비밀번호도 입력해야 되고 뭐 계좌번호도 입력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그냥 인터넷을 통해서 은행으로 보내면 해커들이 비밀번호나 뭐 이런 거 다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 뱅킹 하실 때 비밀번호를나 또는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암호화돼서 은행으로 날아갑니다. 아. 그래요. 그게 그냥 내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혹시나 그걸 확인하시고 싶으시면 웹브라우저 같은 거 이렇게 띄우고 인터넷 뱅킹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만약에 자물쇠 아이콘이 등장하면 이거 지금 암호화되고 있구나 이렇게 인지하시면 돼요. 맞아. 봤어.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또 잘 모르시는데 우리 위성 방송 있지 않습니까? 위성 방송이라고 하면 스카이라이프 같은 거예요. 뭐냐면 위성에서 방송 신호를 지상으로 쏘잖아. 내려보내는 네. 거잖아요. 근데 누구든지 그걸 볼 수 있으면 안 되잖아요. 비용을 낸 사람만 낸 사람만 볼 수 있어야 되니까 암호화를 해요. 그걸 암호화시켜서 지상으로 뿌리는 겁니다. 암호가 그냥 이렇게 비밀번호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되게 중요하게 쓰이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RSA 암호가 나오기 전까지 일반인들은 기본적으로 다 그 프라이버시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전화 통신은 전부 도청되고 있었어요. 들으면 되잖아요. 아니 예전에 집에서도 전화 딱 받으면 이제 다른 방에서 받으면 다 들리잖아요. 맞아. 엄마 끊어. 그랬어. 네. 맞아. 완전 열려 있던 시절. 네. 1970년대가 되면 이제 인터넷이 깔리기 시작하거든요. 물론 일반인들은 몰랐지만 그 이제 휘트필드 DP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벌써 그 먼 옛날에 76년이라는 그 시기에 어떤 상상을 하냐면은 결국에는 이 인터넷이란 거를 일반인들이 다 연결될 날이 미래에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은 이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메일을 주고받고 사적인 내용을 주고받을 텐데 막강한 보안을 갖는 어떤 암호로 우리의 사생활이 보호돼야 되지 않을까. 다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자, 내가 어떤 창고에다가
귀중품을 넣었습니다. 네. 그리고 열쇠를 딱 넣어서 그 문을 잠궜어요. 이제 내가 그 귀중품을 그 창고에서 꺼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열쇠. 똑같은 열쇠를 넣어서 반대로 돌려야 되죠. 네. 이런 게 전통적인 암호 방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윗필 디피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군대에서 쓰던 암호 방식을 우리가 인터넷 세상에서도 쓸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군대에서는 기본적으로 암호 통신을 할 때 저 사람과 나는 사전에 알고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해요. 예를 들어 같은 부대에서 야 너는 저 적지로 가서 정보를 염탐해 갖고 와. 근데 나랑 비밀 통신하는 거다. 그런데 우리는 1, 2, 3, 4, 5를 키로 이용해서 서로 암호 통신을 할 거야.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사람이 암호 키를 외운 상태에서 적지로 들어가거든요. 네. 자, 그런데 문제는 현대 인터넷 세상으로 오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 인터넷 쇼핑몰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인터넷 쇼핑몰 할 때 기본적으로 내 신용카드 번호 이런 거 보내죠.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게 인터넷을 그냥 떠돌면 안 되니까 당연히 암호화 시켜서 이상한 글자로 바꿔서 보내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번호를 암호화 시켜서 보내시려면 본사를 한번 방문하셔서 암호키를 서로 공유해야 됩니다. 이러면 안 하죠. 사람들이 귀찮아서 안 안 하죠. 하죠. 네. 그러니까 인터넷 통신이라는 게 기본 전제가 생전 보도 듣도 못 산 사람하고 비밀 통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생깁니다. 우리가 그걸 이제 불특정 다수와 통신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위필드 디피라는 사람이 어떤 아이디어를 내냐면, 자, 내가 창고 문을 잠그고 여는데 자물쇠하고 열쇠를 구입해서 자물쇠로 채우고 열 때는 열쇠로 열고 잠글 때 쓰는 것과 풀 때 쓰는 거를 다르게 쓰면 안 될까? 이런 아이디어를 냅니다. 예를 들면 내가 1, 2, 3, 4, 5로 암호화 시켰으면 뭐 7, 8, 9, 6 이런 다른 번호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비대칭키 암호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부터 놓칠 것 같아요. 잠깐만. 그냥 우리 다 같이 사이좋게 살면 안 돼요. 잘 따라왔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1, 2, 3, 4, 5로 잠궜는데 5, 6, 7, 8, 9로 푸는 거지. 안 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만들어냅니다. 그걸 해냅니까? 네. 대단들하다. 진짜 대단들해. 그러면서 자물쇠는 잠글 때만 쓰고 네. 열쇠는 풀 때만 쓰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인터넷 쇼핑몰을 딱 만들 때 메인 화면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신용카드 번호를 저희한테 전송하실 때는 요 자물쇠를 쓰세요. 이렇게 공개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 자물쇠를 가지고 신용카드 번호를 채우죠. 그래서 보내면 열쇠는 본사 직원이 쇼핑몰 관리자만 갖고 있으니까 풀어보는 겁니다. 이러면 불특정 다수와 비밀 통신을 할 수 있죠. 알 것 같아요. 그럼 이 포장을 어떻게 하느냐? 그 포장을 수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멋있다. 사람들이 수학을 싫어해서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수학을 싫어해서 그런 것 같아요. 수학을 잘 모르시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르죠. 수학으로 암호화하는 거죠. 우리가 가장 약한 게 수학이니까. 새로운 관점이네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국가안보국 NSA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학자를 고용하는 기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NSA에 고용된 수학자들은요, 포장하는데 시간을 더 많이 씁니까? 아니면 해독하는데 시간을 더 많이 씁니까? 주로 해독이겠죠. 해독이 훨씬 해독을 해요? 어려워지겠죠. 해독을 그러면 해야죠. 그럼 그 사람들은 뭐 건당 예를 들어 러시아 정보부를 뚫었어. 이번 달에 허탕 쳤다. 보너스 그렇지. 월급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고정 급여가 있고 어디 뭐 일본을 뚫으면 성과금이 나오는 이런 건지. 근데 암호 문제는 다 보안 사항이거든요.
설사 지금 깨고 있어도 절대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대가 그 암호를 안 쓸 거 준비를 아니에요. 어. 그분들이 뭐 어떻게 아니, 일하는지 이런 거는 참 알기는 어려워요. 김수환 교수님 정도 되면 주변에 NSA 직원 한 명쯤 알지 않아요? 아, 근데 그분들이 저를 만나도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안 해주나? 진짜 수학은 저한테 이미지가 땅에 떨어진. 예. 아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반응을 보이신 게 우리가 1, 2, 3, 4, 5로 암호화 시켰으면 1, 2, 3, 4, 5로 푼다가 상식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윗필드 디피라고 하는 학자가 야 자물쇠 열쇠 개념을 이용하면 서로 만나지 않아도 비밀 통신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이디어 냈는데 실제로 성공하진 못해요. 그렇죠. 거기엔 고도의 수학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이렇게 되지만 반대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비대칭 함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함수를 만드는 사람들이 리베스트, 샤미르, 에이들맨 이 세 사람의 이름을 따서 RSA라 그러는데 이 암호에서는 어떤 종류의 수학이 사용되냐면은 아주 쉽게만 얘기하면은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요. 소인수 분해. 그거 아니에요? 2, 3, 5, 7, 11, 13 이거? 그게 이제 소수라고 불리는 프라임 넘버인데 그 소수는 1과 자기 자신 외에는 나눌 수 없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수예요. 그렇게 분해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소수들의 네, 고부로 만들어져. 어떤 숫자가 두 개의 숫자로 곱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저 보지 마시고 말씀 아니요. 나누시면 돼요. 아니, 오늘 나는 그냥 관객이야. 아니야. 아니야. 나도 힘들어. 나 오늘 방청객이야. 도와줘. 나도 힘들어. 지금 지날 것 이거 같아. 홍진경 말씀 씨가 나누세요, 못하면 갈 편안하게. 수가 없어요. 맞아요. 아이 따라와. 일단 쉬운 거부터 해볼게요. 한 병 더 마셔 빨리. 미치겠네. 일단 네. 소인수 분해하기 전에 곱하기 먼저 하면 더 쉽잖아요. 잘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3은 뭐죠? 6, 6이잖아요. 네. 그러면 6을 소인수 분해하면 2, 3. 2, 3. 2하고 3이 되는 거예요. 이게 소인수 분해거든요. 네. 35 같은 건 어떨까요? 5, 7, 2, 35.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숫자는 소인수 분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이제 소인수 분해를 좀 큰 걸로 해볼게요. 11,663. 소인수 분해. 소인수분 하라고요? 이제 곱하기 근데 두 개로. 3으로 끝나는 건 소인수 분해 안 되지 않아? 3으로 끝나는 게 있죠. 7, 9, 63. 네, 7, 9, 13 있죠. 알겠어. 사람이 한번 실수할 수도 있어. 아니요, 그렇게. 내가 뭐라 하지 않았어요. 어렵다. 이거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렵다는 걸 얘기하려고요. 그러니까 이게 곱하기는 쉽지만 곱해진 것을 이게 무엇을 곱해서 나왔는지는 알기 어렵다는 거거든요. 네. 이게 지금은 저희가 5짤. 5자리 숫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밖이에요. 근데 RSA에서는 두 개의 숫자를 곱해서 나온 최종적인 숫자의 자릿수가 617개를 써야 되는 거대한 숫자인데 자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잠그는 키와 여는 키가 다르다 그랬는데 우리가 밖에다가 공개할 잠그는 키는 바로 이 곱해진 그 큰 숫자가 공개돼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 숫자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두 개의 곱인 건 알지만 이 두 개가 뭔지 모르잖아요. 열 때 필요한 건 바로 이 두 개의 곱이 각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필요해요. 이런 방식으로 중간에 아무리 이걸 봐도 이걸 금방 알아내기는 어렵고 이런 것이 이 체계의 보안성을 유지해 주는 겁니다. 와. 그래서 비대칭성을 이용해서 암호화시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이거 보시면 나 이런 마음인 것 같아.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그러니까 시청률이 올라간다니까? 그래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네가 이겼네? 그런 거죠. 좋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RSA 암호도 좀 위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양자 컴퓨터가 만약에 현실로 다가오면은 RSA 암호도 무력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죠. 컴퓨터는 컴퓨터예요? 아예 다를 거예요. 하드웨어 자체가 달라요. 소프트웨어가 다른 게 아니라 하드웨어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아예 달라요. 양자 컴퓨터가 되려면 중첩을 유지해야 되는데 큐비트라는 걸 이용해서 중첩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려워. 구글에서 이제 시카모아라는 게 등장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큐비트를 중첩하면서 양자 컴퓨터 가능하다. 중첩? 그거 설명 좀 다시 해주세요. 지금 홍진경 씨 얼굴을 보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고민이 많이 지금 되는데 양자 컴퓨터 얘기도 가뜩이나 머리 아픈데 또 중첩을 얘기하냐고? 아, 근데 낯빛이 어두워지시는 것 같아. 사실 양자 컴퓨터라는 건 양자역학에 기반을 둔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양자역학이 무엇인가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양자역학은 보통 물리학과에서 1년을 배우는 학문이라서 여기서 제가 짧게 설명할 수는 없고 오로지 한마디밖에 할 수 없는데 양자역학의 여러 특성 가운데 중첩이라는 원리를 사용한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럼 중첩이란 무엇인가? 그런가?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인데 자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이 모든 이야기에 깔린 기본 배경이 뭐냐면은 모든 정보는 디지털로 이동을 하게 돼요. 무슨 뜻이냐면은 컴퓨터는 전자장치잖아요. 얘는 전기 신호밖에 알 수 없어요. 전기 신호란 거는 집에서 전기 신호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제어하냐면은 불을 켜거나 끄거나 그렇죠.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보통 이제 불을 끈 거를 0이라 그러고 킨 거를 1이라 그래요. 컴퓨터는 오로지 0과 1밖에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죠. 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얘 컴퓨터야. 이 말을 컴퓨터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면은 저의 이 말을 먼저 문자로 바꿔요. 컴이라는 단어를 또 쪼개서 기억, 미음 이 하나하나가 다 분절된 어떤 그게 코딩이잖아요. 문자잖아요. 이거를 그게 코딩이죠. 숫자로 바꿔야 그게 돼요. 코딩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지금- 기계가 지금 기계어로 바꾸는 과정인데 그 코딩 아니에요? 코딩은 좀 높은 레벨을 보통 얘기하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 문자 하나하나를 우리가 숫자로 바꿔야 되니까 예를 들어 기억은 1, 니은은 2, 네. 디귿은 3 이렇게 모든 문자를 다 숫자로 바꿀 수 있죠. 네. 일단 숫자가 되면 네. 0과 1만을 사용해서 숫자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네. 우리가 이진법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는 건데요. 네, 네, 네. 그건 안다고 가정을 할게요. 네. 그래서- 알아요. 나 여기까지 알아듣겠어 지금. 내가 마음의 문을 좀 열었거든. 아까 나 진짜 미안한데 녹화 중반까지 내가 닫았었어 사실. 미안해. 아니 이분 근데 지금 마음의 문을 조금만 열어볼게요. 열어보세요. 열어볼게요. 예. 그럼 이제 컴퓨터는 제가 이제 컴퓨터야라고 말한 것을 0과 1로 바꾸고 최종적으로는 전기가 없고 꺼지고 켜지고 이렇게 0과 1이라는 숫자들로만 바뀌는 상태로 딱 되거든요. 네. 이 상태로 컴퓨터는 모든 계산을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이렇게 보내요. 네. 이것이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예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양자역학의 중첩을 일로 가지고 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꺼진 것과 켜진 것을 동시에 할 수 있어요. 우와. 꺼진 것도 아니고 켜진 것도 아니고. 그런 말이 아니라 켜지면서 꺼진 거죠. 그러니까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죠. 사실 우리 인간에게는 이 상황을 표현할 개념과 단어가 없어요. 우리 차원에서 아직 이해 못하는 현상일 수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중첩이라는 괴상망측한 용어를 산 쓰는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산송장 같은 거네요. 산송장. 동시에 살아있고 죽어있고 좀비. 산송장. 좀비 같은 거죠. 양자 컴퓨터는 앞으로 산송장 산송장. 컴퓨터다. 여기까지 얘기하는 걸로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만약 그런 0과 1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상태를 허용한다면 컴퓨터는 그 이전과는 좀 다른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제가 진경님 집으로 갑니다. 근데 이제 길이 많겠죠. 길이 예를 들어 10갈래가 있어요. 10개의 경우의 수. 기존의 컴퓨터는 이 10개의 길을 다 가보고 끝나서 가장 빨리 도착한 길 하나를 결정하겠죠. 양자 컴퓨터는 왼쪽과 오른쪽이 중첩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 번에 왼쪽과 오른쪽을 같이 갑니다. 그럼 도달을 하는 순간 딱 한 번 갔는데 최단 경로가 바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근데 진짜 대단한 게 이제 양자 컴퓨터 이렇게 나오면 또 거기 대항하는 암호라던가 또 기술이 또 분명히 나올걸요.